하시고 계신 일 있잖아요.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회사에 출근하는 셀러리맨일 수도 있고, 현장에서 일하는 뭐 건설 근로자라든지 생산직 근로자라든지 이러신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 편의점 야간 배송 일을 하고 있어요. 적성에 맞으세요? 지금 하시고 계신 일이 천직이라고 생각하세요? 안녕하세요, 모야입니다. 오늘은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어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지금 하시고 계신 일 있잖아요.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회사에 출근하는 셀러리맨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일하는 뭐 건설 근로자라든지 생산직 근로자라든지 이러신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 편의점 야간 배송 일을 하고 있어요. 적성에 맞으세요? 지금 하시고 계신 일이 천직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편의점 야간 배송 일이 지금 2년이 조금 안 되게 하고 있거든요. 2019년 4월에 시작했으니까 2년이 좀 안 됐어요. 누가 무거운 물건을 들고 싶어 하는 사람 있나요? 박스 안에 물건이 우유라던가 많은 음료수가 들어가 있는데, 그 무게가 박스 한 짝의 무게가 좀 많게는 10kg가 넘어가요. 거의 막 20kg 가까이 될 때도 있어요. 한 칸이. 근데 그걸 3칸, 4칸씩 들 때가 있어요. 편의점 들어갈 때 보통 많이 들어가는 데는 10짝도 들어가고요. 못 들어가는 데는 뭐 2-3씩 들어가는데, 그걸 이렇게 들어 날라요. 그걸 거의 2년째 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와인 회사를 다녔는데 술짝을 날랐죠. 술을. 그래서 무릎 연골판이 2번이나 터졌어요. 6년 일하면서. 그래서 1년 동안 쉬었어요. 집에서. 그때 셋째 아이가 태어나기도 했었고 해가지고 쉬어서 육아도 하면서 무릎 치료도 하고 이렇게 1년 이상을 집에서 쉬면서 퇴직금 까먹고 생활비 대출하고 거의 3천만 원 정도 대출을 땡겨가지고 그 돈도 다 쓰고, 그래서 그 돈을 다 쓴 거를 이제 메꿔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같이 일하는 동료가 있는데 40살이 좀 넘었는데 아직 결혼을 안 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도 유튜브 제 걸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이것도 보겠죠. 그 친구가 얼마 전에 좀 시간은 좀 됐는데, 제가 항상 웃고 다니니까, 제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웃고 다니고 막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형님은 이 일이 적성에 맞으시나 봐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랬더니, 항상 즐거워 보이시고 웃고 다니시고 그러니까요. 제가 그랬어요. 야, 너는 무거운 거 드는 게 적성에 맞니? 이게 운전하고 무거운 거 들고 밤에 일하는 게 적성에 맞아? 천직이야? 좋아? 약간 머뭇거리더라고요, 표정이. 제가 그러면 또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 무거운 거 드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냐? 밤에 일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냐? 돈을 많이 주지도 않는데 그렇게 하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냐? 그리고 제가 얘기했어요. 환경이 그러고 여건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면 즐겁게 하는 거야. 이거를 할 수밖에 없다면 기왕 하는 거 불평불만 해봤자 변하는 게 없기 때문에 즐겁게 하는 거야. 그래야 오늘 하루를 견딜 수 있어. 즐거워야. 웃으면서 해야. 그 힘으로. 그래서 나는 웃고 다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편의점 야간 배송 일을 하는 거는 시간이 그 시간밖에 안 나요. 제 영상을 보시면 보통 이렇게 밤에 이렇게 촬영을 하는 것도 많아요. 이렇게 제 사무실에서. 낮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애들을 어린이집에 아침에 이렇게 씻기고, 그 다음에 옷을 입히고, 간단한 간식을 먹여서 어린이집에 등원을 시켜요. 셋 다. 차에 태워서 와이프랑 같이 등원시키고, 또 사무실 와서 볼일 보고, 또 뭐 어디 볼일 있으면 또 와이프 볼일 있으면 같이 보고, 장도 보고, 이런 것들을 해요. 그러고 나서 애들을 다시 또 한 3시 정도에 하원을 시켜요. 3시 반 정도에. 하원을 시키고 집에 놔두고 또 일하러 가요. 달려가는데 거의 1시간 달려가거든요. 트럭을 타고 가요. 그리고 또 일하고
집에 오면 밤 11시. 밥도 못 먹어요, 중간에. 배송할 동안은 밥 못 먹어요. 집에서 그 시간 나간 이후로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시간적으로. 그러고 나서 집에 와서, 사무실 와서 11시 정도나 11시 반 정도, 이렇게 와서 또 경매 공부, 뭐 유튜브 같은 거 내용 확인하고, 경매 보고, 그 다음에 새로 물고 있나 보고, 입찰할 거 있나 보고, 있으면 그거 체크하고 메모해놨다가 다음에 임장 또 낮에 그 낮 시간에 잠깐 갔다 오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지금 제가 그래요. 환경이 그러니 그 환경에 맞는 직업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면 그거 편의점 야간 배송 그거밖에 없던 거예요. 근데 그게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150만 원, 160만 원 정도 번다 그랬잖아요. 다 뛰면. 근데 우리 집이 생활비를 쓰는 게 거의 300 가까이 쓰거든요. 근데 그 돈 나머지 뭐로 나오냐 이거죠. 그전에 투자했던 부동산에서 전세보증금이 올라가면 그 돈을 메꿔주고, 월세에서 또 메꿔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제가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여건이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 다른 길이 없으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왕하는 거 힘들고 무릎도 아프고 지금 계속 그래요. 허리도 아프고, 아침에 자다가 딱 일어나잖아요. 지금 이제 이 시간 지금 현재 한 거의 3시가 다 됐어요. 지금 찍는 시간이 새벽 2시 51분을 지나가고 있거든요. 이제 올라갈 거예요. 3시 전에 올라가서 이제 좀 씻고 누워 자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8시 전에 일어나요. 뭐 그 시간에 일어나면 한 4시간 정도 자고 일어나는 거예요. 4, 5시간도 안 돼요. 일어나면 이게 몸이 못 일어나요.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일어나는 게. 딱 걸터 앉아가지고 벽에 기대고 앉아서 멍하니 있어요. 그 이유가 이 손이, 마디가, 이 뼈가 지금 이게 손이 이게 일을 하고 왔으니까 지금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약간씩 아파요. 근데 이게 일어나면 여기 안 돼요. 늘어나가지고 뼈가 이게 이완되잖아요. 늘어나가지고 이게 안 돼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멍하니 한 5분에서 한 10분 정도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때 조금 돌아와요. 그러면 그때 어기적 일어나서 둘째 우유 타줘, 막내 우유 타줘, 과자 조금 줘. 그리고 나서 애 양치시키고 같이 옷 입히고, 그러고 나서 차 운전해서 어린이집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아침밥 먹어요. 그리고 일을 또 한 2-3시간, 1시간 하는 거예요. 장도 볼 거 있어 보고. 그렇게 그게 매일매일 봐요. 연속이에요. 제가 이걸 즐거워서 할까요? 저녁 일이? 그렇지 않아요. 힘드니까. 그러면 제가 드리려는 메시지는 뭐냐면, 지금 이 방송을 보신 시청자 여러분들, 또는 저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구독자분들, 지금 오늘 기준으로 398명이더라고요. 구독자분 감사합니다. 많이 늘었어요. 제가 뭐라고 많이 봐주시고, 그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다 다양하실 텐데 즐거워서 진짜 천직이라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돈하고 상관없이. 근데 저처럼 제가 저거 비슷한 사람들이 제 채널을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40대고요. 올해 한 46대니까. 그리고 아직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첫째 아이가 있어요. 그리고 애가 셋이에요. 그러니까 힘들죠. 대도시에 지금 5인 가정이 살고 있고 외벌이에다가 수입도 200이 안 돼요. 근데 부동산에서 버는 수익까지 하면 그나마 버티는데 그래도 생활비가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저희 가족한테 손을 벌려요. 조금씩 도와달라 이러고 살아요. 근데 제가 왜 부동산 투자를 계속 하냐, 경매를 하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돌파구가 없어요. 그 나머지를 생활비가 모자란 부분을, 몇십만 원씩 매달 모자란 부분을 메꿀 방법이 없어요. 생계비를 어떻게든 더 늘릴 수도 있는지. 그러니까 쓰는 걸 줄이는 게 아니라 쓰는 걸 줄이기는 참 어려워요. 저도 애 키우고 내가 줄여보겠다고 노력하지만 줄일 수 있는 게 없어요. 없어. 줄일 수가 없다니까요, 이게. 그러면 늘리는 것밖에 없어요. 늘리려면 어떻게 돼요? 일하는 시간을 늘려야 되는 건데, 일하는 시간, 저 같은 경우도 일하는 시간을 늘릴 수가 없어요, 지금. 더 이상 늘릴 수가, 제가 잠을 하루 6시간 이상 못 자요. 그 힘든 일을 하면서도. 그런데도 늘릴 수가 없어요. 그 잠을 줄여야 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는 게 지금 경매에 대한 걸 매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거라도 어떻게 하나하나 해서 단 10,000원이라도 매달 들어올 수 있는 고정 불로소득을 10,000원이라도 늘려야지만 노동의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가서 일하는 직장에서 인상 쓰면서
오늘도 뭐같이 일하러 왔네. 아, 더럽네. 아, 무거워 죽겠네. 다리 아파 죽겠네. 운전하다가 누가 훅 깨두면 저런 뭐 이러면서 욕해가면서 막 승질내가면서 훅 하면 또 차에 내려 싸우고 이래야 될까요? 아니잖아요. 환경이 그래도 어쩔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즐기라 그랬잖아요. 어쩔 수 없으니까 이런 환경을 살아남기 위해서 그냥 웃는 거예요. 웃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웃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웃어야지. 이 상황에서 웃어야지. 우울하게 하면 더 우울해지고 더 힘들어지는데 웃어야지. 그래서 웃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실없는 사람처럼 긍정적인 생각만 하고 초긍정 마인드로 그래야지만 이걸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그래야지만 제가 또 더 힘을 내서 경매하는 걸 또 물건 찾아다니면서 보고 이게 돈이 될까 해볼까 얼마를 쓸까 고민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찍는 날이 13일이에요. 13일이고 제가 법원에 오늘 입찰을 하러 가요. 근데 제가 꼭 하고 싶은 물건은 아닌데 꼭 하고 싶은 종류의 물건은 아닌데 주거용 부동산을 좀 하려고 하니 제가 얘기했지만 저는 주택은 안 돼요. 세금이 너무 커서. 그럼 뭐가 있겠어요? 대체 제가 오피스텔이잖아요. 그 오피스텔을 하러 가요. 오피스텔은 물건이 하락하는 게 있기 때문에 낮게 잡아도 손해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근데 왜 오피스텔 할까요? 그래도 그 안에서 그게 심리적 저항선이 딱 잡히는 물건을 찾아내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하나 보였기 때문에 그걸 내일 입찰하러 가요. 오늘이죠, 오늘 입찰하러 가요.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돈이 없어요, 제가. 돈이 없다 보니까 금액을 높게 쓸 수도 없고 높은 걸 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가장인데, 제가 가장이잖아요. 이 집안의 가장인데 제가 어떻게 포기를 할 수 있지? 제가 포기하면 우리 처자식은 또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요? 저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긍정 마인드로 계속 웃으면서 일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하고 있는 부동산 재테크를 아주 그냥 일을 박박 갈아가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뒤에 지도가 있는데 저게 경기도 전도예요. 제가 경매학원을 다니면서 저 전도를 딱 달아놨어요. 그리고 서울, 인천, 경기 이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저 안에다가 제가 깃발을 꼽겠다라고 다짐하고 저 지도를 걸어놓은 거예요. 꼽는 게 뭘까요? 소유권을 갖겠다는 거예요. 땅이든 건물이든. 그래서 그걸 수익을 내겠다고 맘먹고 저걸 사놓고 걸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저기다 표시하기로 했어요. 아직 지금 인천 하나밖에 못 찍었어요. 빌라 하나밖에 낙찰받은 게 없어요. 1년에. 근데 지금까지 입찰한 건을 한번 보니까 봉투를 모아놓거든요. 보니까 12건을 냈더라고요. 입찰을. 그 중에 하나 된 거예요. 그리고 내일 또 13번째를 입찰로 갑니다. 그러니까 경매 입찰도 제가 많이 하는 편이 아니에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핑계라면 핑계지만 시간이 별로 많지 않아요. 임장도 지금 초반에 경기도도 좀 갔는데 이제는 경기도도 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인천에만 다녀요. 저희 집을 기준으로 1시간 내에 갈 수 있는 거리만 가요. 가야죠. 임장해야죠. 확인하고 그리고 또 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애들도 또 하원도 시켜야 되고 그리고 일하러 나가야 되고 그리고 잠도 좀 자야 돼요. 낮잠을 좀 자야 돼요. 근데 멀리 갔다 오니까 낮잠도 못 자요. 1시간 단 30분도 못 자요. 그러니까 그러면 굉장히 피곤해져요. 일할 때 운전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해서 멀리 갈 수가 없어요. 1시간 가는데 1시간 거리 이내에만 가야 돼요. 그러니 멀리 갈 수 없기 때문에 인천 안에서만, 도심지 안에서만 임장을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한적이죠. 물건을 볼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입찰할 수 있는 게 한 달에 한 건 이상 하기가 힘든 거예요. 한 건도 못 할 때도 있어요. 없으니까. 그 안에 골라야 되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죠. 그렇다고 해서 비관적으로 힘드네. 난 되는 일이 없네. 이럴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요? 가장이니까. 이 집안의 가장이잖아요. 40대에 대한 내용을 좀 다루잖아요. 미취학 아동이 있는 40대 직장인을 위한 보통 재테크 뭐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게 괜히 해놓은 게 아니에요. 저처럼 같이 힘드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분들 힘내라고 그런 메시지를 자꾸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도 저랑 비슷한 여건이기 때문에 꼭 주거 안정을 취하고 그 다음에 재테크를 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너무 조급하게 내 집도 없는데 돈 많이 벌어야 돼 이렇게 하면 사기당하기도 하니까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 영상들을 많이 찍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그 내용을 좀 다뤄보려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내용을 들으시고 좀 이제 아침이 되면 출근들을 이렇게 쭉 하실 텐데, 하실 때 좀 미소 한가득 딱 머금고 출근하시면서 실실 웃으면서 한번 출근해 보세요. 누가 보면 미친놈 아니야, 왜 웃고 다녀, 이런 소리 들을 정도로 이런 소리 들을 정도로 그래야지만 힘이 나요. 힘이 나. 그리고 그래도 괜찮아요. 뭐 어때요? 뭐 피해 준 것도 없는데 내가 웃고 다니겠다는데 뭐 괜찮지. 그래서 방송을 보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항시 초긍정 마인드로 그렇게 생활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그래야지만이 행복해지고, 그래야지만 행동이 바뀌고, 그래야지만이 돈이 들어옵니다. 그래야 복이 쌓여요.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 그런 걸로 다시 한번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